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겨울 뉴스의 단골 헤드라인은 형형색색의 스키복을 입고 들뜬 주말 여행객들로 가득 찬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스키장은 어찌나 붐볐는지 리프트 한번 타려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건 예사였습니다. 슬로프는 형광색 스키복의 물결로 넘실댔고 산 전체가 가족과 스키 애호가들이 만든 거대한 겨울 놀이터나 다름없었죠. 그 황금기에는 시즌권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부의 상징이었고 겨울 스키 캠프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스키 공화국이라 불렸고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한때 찬란했던 그 겨울 왕국은 비극적이고 구조적인 붕괴를 맞이해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스타힐, 베어스타운, 양지파인처럼 누구나 알던 전설적인 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던 순백의 눈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엔 무성한 잡초와 짙은 녹색 풀만이 버려진 슬로프를 뒤덮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웃음소리를 실어 나르던 리프트는 이제 녹슨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멈춰서 있습니다. 통계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스키 인구는 반토막이 났고 남은 리조트들은 전기세 같은 기본 공과금조차 내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몰락을 이해하려면 악화되는 기후 위기와 감당하기 힘든 고비용 경제 구조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극의 시작은 날씨였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슬로프 유지 비용이 수직 상승해버린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하늘에서 공짜로 내려주던 선물은 이제 막대한 자본을 들여 만들어야 하는 비싼 금가루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리조트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공눈을 뿌려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수만 톤의 물과 천문학적인 양의 비싼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공요금이 폭등하면서 전기세와 수도요금은 많은 리조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겨울철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 내내 높은 기본요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즉, 손님이 없는 봄과 여름에도 리조트 사장님들은 겨울에 쓴 막대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시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소형 리조트 업주들은 비싼 돈 들여 만든 눈이 때 아닌 따뜻한 날씨에 녹아내리는 걸 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티켓을 팔아 번 돈이 눈 만드는 비용으로 몽땅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희망 없는 템에 빠진 것입니다. 예전엔 12월 초면 성대하게 문을 열던 리조트들이 이제는 기온이 떨어지길 기다리다 크리스마스가 다 되어서야 겨우 개장하고 있습니다. 영업 가능한 기간은 든든했던 120일에서 다가오는 더위와 싸워야 하는 고작 60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운영 기간은 줄어드는데 산을 인공 얼음으로 덮는 비용은 최근 몇 년 새 두세 배나 뛰었습니다. 수익은 줄고 피할 수 없는 비용은 폭발하니 결국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처참한 적자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후 문제 너머에는 더 직접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안전 유지 비용입니다.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발생했던 2022년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살기 위해 뛰어내려야 했으니까요. 이 단 한 번의 기계 결함 사고는 대중의 신뢰를 박살내고 업계 전체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스키장 대부분은 건설 붐이 일던 1980, 9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위험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이제 3, 40년이 된 시설들은 기계적 피로도가 극에 달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낡은 리프트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 원이 드는데 이는 현재 이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전기세 낼 돈도 없어 허덕이는 리조트 입장에서 수백억 원짜리 안전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대형 사고의 위험과 수리비 부족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장님들은 결국 폐업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베어스타운 폐업이 사고 탓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원인은 수십 년간 쌓인 빚과 감당 불가능한 유지 보수 문제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은 리조트들은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리프트권과 시즌권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5년 시즌 기준으로 주요 리조트의 주말 리프트권 한 장 가격은 공식적으로 10만 원을 넘어섰고 평범한 여행객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쌓인 가족이 하루 스키를 즐기려면 장비 렌탈, 리프트권, 식비를 합쳐 무려 100만 원이 훌쩍 넘게 듭니다. 스키는 국민 스포츠에서 다시 부유층만의 전유물인 귀족 스포츠로 빠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가격 정책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요즘 사람들에게 고작 몇 분 내려오자고 추위에 떨며 몸고생하고 지갑까지 털리는 일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키장의 몰락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그 주변 렌탈샵, 펜션, 식당들까지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문 닫은 리조트 주변의 경제적 파탄은 처참한 수준이며 인근 상권은 줄지어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한철 벌어 1년을 먹고 살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생계수단을 잃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쇠퇴는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간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암울한 신호탄입니다. 치솟는 비용과 따뜻해지는 날씨가 눈에 보이는 위협이라면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님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슬로프를 들여다보면 인구 절벽의 황량함만이 느껴집니다. 남은 스키어들 대다수가 이제 50대 가장들이니까요. 요즘 20, 30대 젊은 층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국내 스키장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젊은이들은 스키장을 미련 없이 떠났고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요즘 소비자들에게 스키는 더 이상 쿨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한물간 겨울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스키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즐거움은 고작 몇 분뿐인 가성비 최악의 스포츠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강원도까지 가는 그 피곤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도착해도 영하 15도 칼바람을 맞으며 리프트 줄에서 30분씩 벌벌 떨어야 겨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고생 끝에 슬로프를 내려오는 건 고작 3분에서 5분이면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MZ세대에게 이런 과정은 즐거운 레저가 아니라 내 돈 내고 하는 고비용 막노동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게다가 두꺼운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려야 하니 인스타그램에 올릴 힙한 인생샷을 건지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플렉스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좀 더 있어 보이는 스포츠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추운 스키장과 달리 예쁜 옷을 입고 햇살 아래서 즐기거나 조명 완벽한 쾌적한 실내에서 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젊은 전문직들에게 골프는 이제 스키를 대신해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스키장 갈 돈으로 멋진 골프 옷을 사고 그린피를 내는 게 사회적으로 훨씬 남는 장사라고 계산을 끝낸 거죠. 국내 산업의 결정타를 날린 건 바로 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원정 스키입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이제 시카이도나 나가노로 가는 비용이 강원도 리조트 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의 딱딱한 인공눈에서 고생하느니 같은 돈으로 일본의 부드러운 파우더 스노우를 즐기겠다는 거죠. 국내 리조트들은 가성비 따지는 손님은 일본에 뺏기고 폼생폼사 손님은 골프장에 뺏기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몰락의 진짜 이유는 단순한 손님 감소나 날씨 탓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거대 리조트들을 지탱해온 부동산 사업 모델의 유효기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게 내부의 진짜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기업들에게 스키장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회원권을 팔아먹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습니다. 고성장기였던 8, 90년대에는 평생 리조트 회원권 하나 갖는 게 중산층의 꿈이기도 했죠. 기업들은 회원권을 팔아 들어온 막대한 현금으로 산을 깎아 리조트를 짓고 계속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건물들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며 완전히 다른 시대의 낡은 유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방문객들을 반기는 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부서진 가구, 그리고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인테리어뿐입니다. 2025년의 호캉스 세대에게 이런 낡은 시설은 럭셔리한 휴가지가 아니라 먼지 쌓인 유적지처럼 느껴질 겁니다. 시설이 이렇게 낡았으니 회원권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사려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새 회원이 들어와야 돈이 돌 텐데 그게 끊기니 수십, 수백억 원이 드는 리모델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시설은 낡아가고 매출은 떨어지고 투자는 더 안 하는 치명적인 콘도의 저주에 갇혀버린 셈이죠. 알프스 리조트 같은 곳이 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스키의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의 실패입니다. 땅과 건물의 가치가 완전히 증발해버려서 어떤 투자자가 와도 이걸 살려낼 명분이 없는 겁니다. 한때의 자랑거리였던 리조트들이 이제는 운영해도 적자, 팔지도 못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천 톤의 낡은 건물들이 처리 곤란한
거대 콘크리트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키 산업의 추락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충돌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붕괴입니다. 기후 위기, 인구 절벽, 그리고 리조트 부동산 거품 붕괴가 동시에 덮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한국 스키장의 절반 이상이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콘도의 저주는 낡은 인프라가 회원권 가치 폭락으로 이어지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경제적 덫이 되었습니다. 호황기엔 안전한 부동산 투자처라며 팔았지만 지금 그 회원권들은 사는 사람 없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습니다. 신규 회원권 판매 수입이 없으니 리조트들은 당장 급한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돈이 물리적으로 없는 겁니다. 투자금이 마르니 로비와 객실은 90년대의 낡은 모습 그대로 멈춰버렸고 눈에 띄게 흉물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세련된 도심 호텔에 익숙한 요즘 여행객들에게 이런 산속 콘도는 관리 안 된 유물이나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동산의 함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입지가 좋은데도 유령 건물로 남은 알프스 리조트의 잔해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망한 리조트를 거들떠보지 않는 건 땅과 낡은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대했던 리조트 단지들은 이제 수익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자원만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로 변해버렸습니다. 유지비는 비싸고 부수기도 힘든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사실상 콘크리트 쓰레기 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몰락은 기후위기, 인구 변화, 부동산 거품 붕괴가 동시에 터진 퍼펙트 스톰의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한국 스키장의 절반 이상이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키 산업의 이런 줄폐업 사태는 극소수의 부유층과 일반 서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우게 될 겁니다. 살아남은 극소수의 스키장은 상위 1%만을 위한 초호화 전략으로 돌아서서 치솟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사는 여전히 꿈같은 낙원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슬로프는 그저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겠죠. 이렇게 버려진 슬로프는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천천히 잊히며 우리 젊은 날의 쓸쓸한 흔적으로만 남을 겁니다. 한때 한국의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스키 공화국은 이제 지구온난화와 차가운 자본의 논리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즐기던 대중화 시대가 끝나고 철저한 소수만의 리그와 지역의 몰락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스키장 주변에서 호황을 누리던 지역 상권은 이제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영원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몰락은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 사업 모델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경고입니다. 어릴 적 추억이 서린 새하얀 슬로프는 영원히 사라지고 너무 뜨거워진 지구의 냉혹한 현실만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대중적인 리조트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 소수의 최고급 휴양지들은 살아남기 위해 일반 대중을 철저히 배제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초호화 리조트들은 수용 인원을 대폭 줄여서 부유층 고객들이 리프트를 탈 때 단 1분도 기다리지 않게 만들고 있죠. 가격을 기존보다 5배나 올려서 북적이던 공공 슬로프를 상위 1%만을 위한 그들만의 사유지처럼 바꿔버린 겁니다. 여가의 양극화는 잔인합니다. 부자들이 완벽하게 정돈된 눈 위를 달릴 때 중산층은 저렴하게 겨울을 즐길 곳을 잃게 되니까요. MZ세대가 힘든 스키를 외면하는 현상도 이런 변화를 부추겼습니다. 그들에겐 땀 흘리는 운동보다 화려한 인증샷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럭셔리 시설들은 스키 타는 환경보다 고급스러운 라운지 분위기나 비싼 식사에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때 화려했던 스키 공화국의 잔재들은 위험한 흉물이 되어 정부에게 골치 아픈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포천이나 남양주 같은 곳에 가보면 문 닫은 스키장에 앙상한 뼈대가 잊혀진 번영의 유령처럼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 활기찼던 리조트 마을은 이제 쇠락한 시골 폐허로 변해버렸고 지역 땅값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치우는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만 수년째 이어지면서 땅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철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버티고 지자체는 산을 복원할 예산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 사이 수천 톤의 녹슨 쇠와 콘크리트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산속 흙과 지하수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리조트 직원들과 계절 노동자들에게 폐업은 단순한 실직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대를 이어온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리프트 관리자, 스키 강사, 렌탈샵 사장님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 서울로 떠나 저임금 서비스직을 전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골 살림을 지탱해주던 한철 장사는 옛말이 되었고 아무리 해가 떠도
녹지 않는 혹독한 경제 한파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나마 잘나가는 리조트들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 절벽 때문에 스키 캠프에 올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초등학생 단체 손님이 끊기면서 미래의 스키 인구가 될싹이 말라버렸고,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확실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 여행을 가던 학교들도 이제는 비용을 아끼려 실내 테마파크나 디지털 메타버스 스포츠 체험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의 감촉과 상쾌한 산냄새 대신 도심 속 LED 화면의 깜빡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다수 국민에게 겨울 스포츠란 그저 디지털 시뮬레이션 게임 속에나 존재하는 개념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설기 소리가 멈추자 산허리에 남겨진 환경, 파괴의 상처가 버려진 리조트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에 뼈아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넓은 슬로프를 만드느라 수십 년간 나무를 베어낸 탓에 땅은 여름 장마철마다 흙이 쓸려 나가고 산사태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던 직원들이 떠나자 폭우가 거특을 휩쓸어가 버렸고, 푸르던 산봉우리엔 벌건 흙바닥이 흉측한 상처처럼 패여 있습니다. 리프트탑과 도로 때문에 조각났던 생태계는 이제 녹슨 쇠붙이와 썩은 나무가 뒤덮인 땅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죠. 버려진 기계실과 정비창고에 남은 폐오일과 낡은 냉매들은 인근 시골 마을의 지하수로 서서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폐허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이 적막함은 사라져버린 활기찬 경제를 떠올리게 하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분들은 지역 특산물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시장이 북적이고 마을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텅 비었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려 죽어가는 산골 마을엔 백발의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이런 지역의 몰락은 동해 건너 이웃 나라가 누리고 있는 겨울 관광의 호황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 스키장이 문을 닫는 동안 일본은 소위 자파우 열풍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고, 거기엔 돈 많은 한국 스키어들도 대거 몰려가고 있죠. 참으로 뼈아픈 아이러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국내 리프트권보다 예카이도행 비행기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요. 강원도 주말 여행 비용이면 역대급 엔저 덕분에 니세코의 세계적인 천연설지를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경쟁이 국내 산업의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았고, 결국 가장 비싸고 배타적인 리조트만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스키 관광 보조금은 거의 끊었고, 대신 지속 가능한 에코 하이킹이나 산악 트레킹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깎인 스키 슬로프를 다시 건강하고 울창한 숲으로 되돌리는 건 수십 년의 치밀한 계획과 막대한 돈이 드는 어려운 일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한국의 산맥은 숲이 깎여나가 하얗고 갈색으로 얼룩진 상처투성이입니다. 이 흉터는 아마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도시 근처의 최첨단 기술로 실내 스키돔을 지으려던 시도조차 실패했습니다. 산악 리조트를 무너뜨렸던 그 어마어마한 전기 요금 폭탄을 견디지 못한 거죠. 한때 스키라는 스포츠에 평생의 열정을 심어주던 대학 스키 동아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회원이 거의 0명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스키처럼 몸이 고생하는 것보다 한정된 돈과 시간을 써서 SNS에 자랑하기 좋고 훨씬 편안한 경험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이 지배하던 겨울의 시대가 끝나고 실내에서 보내는 겨울의 시대로 넘어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로프에 내려앉은 적막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낮은 고도의 리조트들이 겪고 있는 겨울의 실종, 그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죠. 낮은 알프스 산맥부터 북미 동부 해안까지 전 세계 스키 산업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발 딛고 선 땅이 증발해버리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유독 심각합니다. 부동산 거품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는데 그 거품이 이제 완전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터져버렸기 때문이죠. 과거 정부는 리조트가 지역 발전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과 땅을 퍼부어 줬었죠. 오늘날 바로 그 정책들이 국가에 거대한 빚더미를 안겨주었습니다. 기업들은 돈이 많이 드는 환경 복구 의무를 버리고 그냥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수명을 다한 산만한 크기의 리조트를 어떻게 해체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 덕분에 소유주들은 수십억 원이 드는 철거 비용을 피하려고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건물이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폐쇄된 땅에 몰래 들어가는 등산객들에게 녹슬고 멈춰버린 리조트 리프트는 인간의 발전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도둑 맞았던 자리를 천천히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고 조용한 건물 껍데기 속으로 새와 곤충들이 먼저 둥지를 틀고 있죠. 하지만 이 재야생화 과정은 지저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플라스틱 외장재와 단열재 조각들이 마치 독성 눈처럼 숲속을 날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이런 붕괴가 가져온 문화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한 세대 전체가 공유했던 겨울의 추억들이 깃들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요. 아이들에게 스키를 가르쳐주던 부모들은 이제 굳게 잠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추억은 이제 흐릿하고 거친 홈비디오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죠. 스키 공화국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전 세계 중산층 대열에 빠르고 성공적으로 합류했다는 강력한 상징이었거든요. 그 몰락은 이제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조차 성장의 한계가 느껴지는 새롭고 조심스러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제 이 거대한 산의 상처를 태양광 발전소나 차가운 산 공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로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현실은 북적이는 관광객을 좋아했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삼키기 힘든 쓴 약과도 같습니다. 밤의 슬로프를 화려하게 비추던 네온 사인은 꺼졌고 이제 그 자리엔 외로운 경비원의 희미한 순찰 불빛만 깜빡이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첫서리가 내리면 지역 상인들은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지만 디지털 온도계의 숫자는 그 희망마저 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이 언제나 하얗고 춥고 돈만 내면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라이프 스타일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슬로모션 교통사고처럼 말이죠. 한국 스키 리조트가 남긴 유산은 결국 콘크리트 덩어리와 빛, 그리고 자연은 영원히 사고팔 수 없다는 교훈뿐일 겁니다. 스타일과 양지파인의 앙상한 자네들은 이제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국가적 열망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침묵의 목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이 땅들은 행정적인 악몽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유재산과 방치된 공공의 문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요. 깎아지른 스키 슬로프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변형시켰던 땅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려면 좋기 100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스키 산업의 몰락은 매년 겨울마다 도시와 시골을 하나로 이어주던 그 계절의 리듬이 끊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도시의 아이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디지털 화면으로만 겨울을 경험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스키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자연 정복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겼던 한국의 고속 성장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탈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너져가는 리조트들은 바로 그 개발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제사학자들은 부동산 투기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밀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로 콘도의 저주를 꼽습니다. 90년대 평생 모은 돈을 리조트 회원권에 쏟아부었던 수많은 가족들은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종이 증서만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의 증발은 조용한 비극이 되어 늙어가는 중산층의 지갑을 더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살아남은 몇몇 최고급 리조트들은 주변 시골 마을과는 단절된 채 그들만의 고립된 호화 요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용 교통편과 최고급 식당을 갖추고 있어서 손님들의 돈이 힘겨운 지역 마을로는 단일 원도 흘러들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그들만의 관광은 겨울철 특수로 모두가 혜택을 누리던 과거의 북적거리는 리조트 풍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겨울의 양극화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눈은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만 볼 수 있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적응할 겁니다. 도심 속에서 돈과 시간을 쓸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말이죠. 실내 스크린 골프나 가상현실 체험관이 새로운 대세가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운동 경험을 제공하니까요. 이런 디지털 공간은 눈도 필요 없고 영하의 추위도 필요 없고 1년 내내 유지해야 할 비싼 산악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효율성이 결국엔 지저분하고 돈 많이 들고 기후 탓을 해야 하는 전통 스키장의 현실을 완전히 이겨버린 겁니다. 시즌이 끝나고 마지막 제설기의 전원이 꺼질 때 산을 덮는 적막함에는 어떤 끝이라는 무거운 기운이 감돕니다. 대중 스키 리조트의 시대는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책 속에 잠시 존재했던 이례적인 현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이 산업은 이제 환경이 영원히 안정적일 거라는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운 모든 기업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응이라는 전 지구적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여가 활동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구에 맞춰 필연적으로 달라져야만 합니다.
강원도의 갈색 풀로 뒤덮인 언덕은 단순한 지역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난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할 집단적 미래를 보여주는 시각적 지도와도 같습니다. 1990년대의 전성기를 겪었던 이들에게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과 스키날이 눈을 가르는 소리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소중하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손주들에게 산이 두꺼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신화 속의 나라를 묘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콘도의 저주와 부동산의 덫은 허영심과 투기가 생태계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버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리프트 타워가 고철로 뜯겨나가는 동안 지역의 야생 동물들은 지난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진 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추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이 강제적인 자연으로의 회귀에는 묘한 아름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거대한 전력망이나 인공제설 작업 없이도 우리가 자연 풍경과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은 급격한 변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키 산업의 몰락은 그저 역사의 한 챕터가 닫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겨울은 더 푸르고 따뜻하겠지만 모험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야외 활동에 대한 갈증은 결국 새로운 형태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녹슨 리프트와 곰팡이 핀 콘도를 뒤로하고 단기적인 사치나 투기보다는 환경적 회복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한국 스키 리조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야망과 실수, 그리고 궁극적인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버려진 슬로프들을 후회로 바라보지 맙시다.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조화로운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얀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단단한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 땅을 딛고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겨울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겠지만 이 산에서 배운 교훈들은 다음 세기 동안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스키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화면이 암전되면서 우리는 슬로프 한가운데서 자라나는 푸른 묘목 한 그루의 이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공눈의 시대에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급격히 더워지는 새로운 세상에 길고 푸른 봄을 맞이합니다.